자, 여러분 계속해서 57의 한능검에 대한 심화 부분에 대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6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막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16번부터 또 어떤 스타일의 문제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 역사신문에 대한 얘기인데, 자, 2점짜리예요. 밑줄 그은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계속해서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고려시대냐? 최충의 문헌공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최충의 문헌공도라고 보시고 사학 12도 그러면 고려시대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사립학교 12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자, 여기 보면 이들이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서 국자감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악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떠는 거 뭐예요? 그렇죠? 바로 예종의 양현고 같은 거 있겠죠? 그리고 이 문헌공도가 9개 과목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도 7개 가르치자라고 해서 칠제가 있었다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주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에 칠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7개 과목을 국자문에서 가르쳤다. 이번에는 양현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냐면 고려의 국자감에서 장학금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금을 마련했던 곳이 양현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에 보면 서원이 나오죠. 자, 서원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주세붕이 만들잖아요. 주세붕. 네, 그러니까 그건 조선시대잖아요. 그리고 서원이라는 건 지방에 있었던 사립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초계문신제. 야, 과거 합격한 사람들 내 말 듣도록 재교육시키겠다라는 정조잖아요. 빼버리자. 4번 만곤당. 그래, 만곤당도 이제 정답으로 나올 때가 됐어. 그렇죠? 이거 충선왕이죠. 충선왕이 베이징에다가 자신의 어떤 사제예요. 사제인데,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그냥 뭐랄까 본인 개인의 도서관? 뭐 이렇게 개인 도서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바로 만곤당이죠. 베이징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해서 고려의 이재현과 원나라의 조맹부가 만나게 해줬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충선왕으로 보시면 되겠고, 5번 경당이야 뭐 고구려에서 이제 설치해서 청소년들에게 글과 흥미롭게도 활쏘기를 가르쳤다라는 거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갈까요? 자, 17번. 이 17번 보니까 이 마천목이라는 분이 좀 여러분 입장에서 좀 어려워. 그런데 힌트는 제2차 왕자의 난이야. 딱 이거 보면 태종 이방원 떠오르지 않는가? 선생님은 옛날 사람이라서 용의 눈물 뭐 이런 거 떠오르고 그러는데, 그래 미안해요, 아재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힌트는 선생님 2차 왕자의 난인데 태종 이방원 아니면 어떡해, 그거 말고 다른 왕자의 난은 없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이방간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그럼 여러분들 이방원, 이방간 나올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태종 이방원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태종 이방원에 대한 얘기 1번.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전법, 직전법 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직전법은 수양대군, 세조죠.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두었다. 이거 여러분들 고려 우왕 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왕 때고요. 3번에 어영청, 그래서 북쪽을 치자, 청을 치자, 정벌하자. 그러니까 조선 후기 효종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4번에 육조 직계제, 이호, 예병, 형, 공.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개를 울려. 왕권 강화.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번, 악학개범. 이것도 이제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혹시 몰랐다면 성종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학개범. 네. 조선성종이에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가사건은 이제 김종직 나왔고요. 이건 굉장히 좀 힌트가 좀 많았어요. 그렇죠? 김횡필과 정여창도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 반면 연산군 나왔고 유자강, 이국돈, 바로 훈구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써볼까요? 훈구파. 자, 그러면 결국 여기 뭐예요? 여러분들 연산군 때 사화란 얘기죠. 사화인데 결국 여러분들 김일손까지 나왔으니까 김일손이 바로 사관으로서 사초를 할 때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남겼던 뭐? 조의제문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의제문 이러면 안 돼요. 조의조문, 의제문. 그러니까 바로 근조, 의제에게 이렇게 바로 근조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의제가 어린 단종을 상징하는 거고 세조, 즉 수양대군을 비판하는 글을 바로 당시에 사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조선조실록에 남기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화가 그의 무덤까지 미치어 부관참시라는 아주 끔찍한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됐다라는 뭐예요? 무오사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심화를 보려면요,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네 가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플러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게 개유정난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개유정난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수양대군, 아까 나왔던 세조가 수양대군이 결국 김종서와 두만강 호랑이 김종서와 황보인을 쳤다, 제거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2번 조의제문의 발단이 되었다. 그렇죠? 예. 의제, 초나라 황제, 의제에 대해서 이 초나라 의제가 항우가 죽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장기판 있잖아요. 장기판에 녹색 초나라, 그 초나라 왕이었단 말이에요. 의제. 예. 그 사람이 항우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이렇게 언뜻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의제문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반정공신, 조선시대 때 반정하면 두 가지죠.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이잖아요. 그런데 위훈삭제 주장할 때 이건 뭐예요? 앞뒤가 똑같은 부패하지 않은 급진적 개혁파, 바로 조광조죠. 그렇죠? 그래서 조광조, 기묘사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의 윤임일파가 이쪽이 대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윤과 대윤 간의 다툼이라고 해서 외척 간의 싸움인데 윤임 대 윤원영 간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윤원영 쪽에서 바로 윤임 쪽을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살인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숙청하게 됐다라는 을사사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은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됐다 했는데요. 자, 그러면 동인은 어떻게 돼요? 퇴계 이황과 그리고 남명 조식의 제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 바로 남인이 되는 것이고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 북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기가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송강정철이죠. 송강정철인데 송강정철과 함께 우리가 누굴 봐야 돼요? 그렇죠. 정열입 모반 사건의 정열입을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송강정철에 의해서 정열입 모반 사건,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동인들을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송강정철이 뭘 해요? 건저 혹은 건저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선조가 멀쩡히 있는데 광해군을 세자 책봉해야 된다라는 걸 올렸다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정철을 유배를 보내는데, 정철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쪽이 바로 북인이고, 아니다라고 했던 쪽이 남인, 온건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열인 모반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있었던 정철의 건저이 사건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신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9번 갈까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가기구, 이 가기구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박수 치고 싶었어요. 그래, 이건 한능검 출신이 잘했다.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경제소는 지방과 서울을 연결하는 연락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는 향리를 규찰하는 거예요. 향리를 규찰하고 풍속을 유지하고 수령을 보좌하기도 해요. 그렇죠? 유향소죠. 지방 유생들의 모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향임을 둔 것은 자치회장이에요. 자치회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수령은 임기가 정해져서 늘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백성의 일에 뜻을 둔다 하여도 먼 곳까지 상세 살필 결이 없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수령을 보좌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글을 만든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수령 보좌 있죠. 그쵸? 그다음 어떻게 돼요? 향리 규찰, 감찰, 그 다음에 풍속 교화, 유지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향소예요. 유향소는요, 유향소의 자치, 향임직을 맡고 있는데 자치회장이야. 그러면 좌수, 부회장이야, 별감이야. 그래서 이걸 보통 좌수와 별감이라고 보통 가르친단 말이죠. 좌수와 별감, 향임직이죠. 그렇죠? 자, 1번 주세붕, 아까 말했다시피 서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백운동 서원. 3번에 보면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했는데, 이 선지는 예전 버전, 옛날 버전, 구버전, 예전 개정되기 전에 한능검에서 참 많이 나왔고, 개정된 이후에도 나타났던 바로 뭐예요? 향교에 대한 얘기예요. 서원과 다르다. 이거 향교에서 많이 나왔고요. 4번의 대성전은 공자를 기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성전을 세워서 성현의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는 성균관이고, 성균관에 대성전이 있고요. 향교에도 있어요. 자,
5번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대부분 철폐되었다. 이러면 서원이죠. 근데 이거는 서원과 향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향촌 자치기구로 있었던 유향소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번은 예전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나왔는데 이번엔 여러분이 뭘 냈냐면 바로 그 영향을 받았던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는 내가 왜 웃냐면 막 대리석이고 백탑화라며 가장 흰색으로 생긴 거는 1, 2번이잖아요. 그렇죠? 1, 2번? 근데 2번은 뭐냐면 2번은 최근에 복원한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이건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아까 우리 백제무왕 미륵사지 석탑이고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고요. 3번은 다보탑이죠. 다보부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4번은 여러분들 1, 2, 3, 4, 5 이렇게 세는 거예요. 밑에 기단 세는 거 아니고 여기 이제 옥계석이라고 해서 이제 지붕의 역할을 해요. 이걸로 층을 세는 건데 5개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에요. 5층 석탑 백제 거예요. 네. 그 다음 5번은 여러분들 이것도 신기하게 기출에 참 많이 나왔어요. 이게 발의 영광탑이에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계속해서 갈게요. 21번은 정말 비장하게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도 비장하고요. 정답도 비장해. 정말 이렇게까지 한능검 출제진이 이제 낼 줄이야. 앞서 말했던 상당히 어려운 선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번은 많이 나왔던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산성의 피란에 있던 국왕을 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만약 전쟁이 나거나 뭔가 천재비려서 막 이제 이렇게 되면 란이에요, 란. 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남한산성에서 우리가 병자호란인데 병자호란하면 결국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긴 적이 있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광교산 전투 이거란 말이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호란까지는 알았지만 앞서 우리가 해설 첫 번째 강의에 나왔던 최치원인 건 알았지만 이게 해인사까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랑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삼비분 생각해야 되고 막 최치원이 남긴 여러 가지 것들을 보셔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병자호란까지는 알았지만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 잘 몰랐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1번 볼게요.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건 언제예요? 임진왜란 중에 그렇죠? 포수사수 살수로 구성되었다. 2번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당했어요. 그럼 프랑스죠. 그렇죠? 그래서 병인년에 서양 세력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는 병인양요. 프랑스죠. 그렇죠? 1866년이에요. 3번에 곽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바로 이것도 임진왜란이죠. 4번 강홍립 이거 나와서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4번을 건들 수 있는데 5번 정답을 꽁꽁 숨겨두면서 4번에서 헷갈려라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건 광해군 때잖아요. 광해군 때 명나라가 도와달라 라고 해서 강홍립을 파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갈까요? 22번 보시면 가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렇게 3점짜리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참 어렵게 가는구나. 어렵게 가면 경기갑이에요. 경기갑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 때 아까 말했던 무오사와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가 이제는 좀 많이 익혀졌으면 조선 후기 숙종 그리고 인현왕후와 장희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사극에서만 조금 아는 정도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환국 정치라는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환국 정치라는 게 나오거든요. 환국 정치는 숙종 때고요. 결국 싸움은 서인 남인 간의 싸움이에요. 이 속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보통 암기할 때 경기갑으로 암기해요. 경기갑. 그런데 지금 보면 경신왕국에서는 이런 거예요. 경신왕국에서는 드디어 남인이 집권하게 돼요. 영의정 허적이 있어. 그런데 오히려 서인 쪽에서의 어떤 공격이라고 할까?
허적의 결정적 실수도 있었고, 예, 그래서 허적이 허견이라고 해서 허적의 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모반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영의정의 아들 내미가 지금 역적의 수괴야. 그럼 넌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남인을 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신왕국으로 인해서 남인이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인이 이긴 거죠. 그럼 반대로 기사한국은 어떻게 했어요? 서인을 치는 거죠. 서인의 시옷, 송시열 시옷. 그래서 서인이 이제 결국에는 숙청 당하는 거예요. 갑술한국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술한국에서는 다시 남인이 숙청을 당하는 거예요. 서인이 다시 복귀를 하겠죠.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갑이라고 외우시고 남인, 서인, 남인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핵심은 장희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허적에게 사역을 내려준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남인이 결국에는 이제 집권, 권력을 잡게 되면서 허적이 이 남인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때 왕의 이 천막을 허락도 없이, 숙종에게 허락도 없이 그걸 빌려온 게 이제 결국엔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고 와서 그걸 이제 치게 되면서 남인 사람들이 다 모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인 쪽에서 저렇게 남인들이 많이 모일 이유가 없다. 심지어는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왕의 지금 장막, 이 선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영의정 허적을 비롯해서 이 바로 남인 세력을 쳤다. 이게 경신왕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이식이 문제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가게 이런 문제잖아요. 자, 근데 나를 봤더니 쭉 내서 뭐냐면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를 거둬라. 옛 자코인 희빈을 내려라. 장희빈이 이게 결정적 힌트죠. 을 내려주도록 하라. 다만 세자가 조석으로 문하는 것은 패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자는 훗날의 경종이에요. 그렇죠? 예, 장희빈의 아들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왕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갑 할 때 뭐예요? 그렇죠. 바로 갑술왕국인 거죠. 예. 그러면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갈 건 기사왕국밖에 없네. 서인이 몰락하는 걸 찾아야 되겠네. 둘 다 남인 몰락이니까 서인 몰락한 거 뭐니? 라는 문제. 어려웠어. 그래서 이거 3점짜리 맞다. 박수는 출제진이 어렵게 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려웠다. 그런데 1번 보면 양재역 벽사건 기출에 나왔던 선지입니다. 요건 명종 때예요. 명종도 어린 왕이야. 어머니였던 문정왕후의 에서 쉽게 이렇게 자신의 정치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뭐 우리 휘둘렀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사실 문정왕후와 함께 외척이었던 윤원영, 아까 우리 을사사화에서 나왔던 그 윤원영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문정왕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양지역 벽사건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2번 송시열 시옷, 서인의 시옷. 그래서 송시열이 관jak을 삭살당하고 유배당하였다. 네, 바로 요 사건이에요 라는 걸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은 뭐냐면 거꾸로 나의 거꾸로예요. 장옥정을 왕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윤왕후는 어떡하라고 이런 거죠. 송시열이 아니되옵니다 했는데 송시열 뭐야 이렇게 해서 유배 보냈던 이 사건이란 말이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기사왕국에 대한 얘기를 찾아라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경신, 기사, 갑술왕국의 내용을 숙종과 이윤왕후, 장희빈과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도 여러분들 이제 하는 거 보면 이제 머리 아프죠. 예속 논쟁이에요. 근데 예속 논쟁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앞서 나왔던 사화와 함께 좀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그쵸? 예송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1차 예송, 2차 예송이니까. 그쵸? 자, 그리고 예송 논쟁은 뭐냐면 당시에 효종과 효종비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했는데 왕실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대비 조씨가 이 복상, 결국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어느 기간만큼 입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송이 전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왕은 현종 때예요. 네. 물론 이것도 서인과 남인의 싸움이지만 숙종 때 싸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의 정렬이 모반 사건으로 기축 옥사가 일어났다. 아까 나왔던 이거는 정철과 서인 쪽에서 정렬입과 동인 쪽을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렬이 모반 사건으로 기축 옥사가 일어났다. 선조 때 일이기도 하고요. 5번의 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탕평비가 세워졌다. 이거 영조죠. 그렇죠. 영조. 성균관에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이걸 탁본을 떴었거든요. 그거 내가 어디다 뒀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안 되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갈게요. 밑줄 그은 이 법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나올 게 나왔네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은 한능검의 마스터를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공답의 개혁이니까 방답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대동법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여기 보면 방답의 폐단 나오죠. 자, 공물을 바치다 공을 현물 대신 쌀배 등으로 납부하는 이 법 모두가 하나가 되자 대동단결, 대동법, 대동사회, 대동법 이 법이 시행되면 토지의 결수를 기준으로 공물을 납부하게 돼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토지에다가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답의 전세화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지주들이 너무 못 내! 버텨! 얼마나 버텼게요? 100년 버팁니다. 대동법이 개혁법인데 100년 만에 된 법이에요.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그게 숙종 때거든요. 자, 그래서 광해군부터 스타트해서 결국에 가서 숙종 때 완성이 되는 법이에요. 100년 걸렸어요. 100년. 왜 이 사람들 버티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국적 확대가 조금씩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숙종 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동법에 대한 얘기인데 대동법에서는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오늘날의 조달청 같은 에서에 소속된 사람들처럼 어영상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상인이었던 공인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1점이에요. 2번에 보면 어염세, 선박세 등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었다라고 나오죠.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는 거. 균역법에서 부족한 거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요. 3번은 전세를 토지전, 그러니까 토지세를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9등급으로 제 이쁘세요. 여기 나죠. 9등급으로 흉. 그래서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래서 연분 9등법.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이죠. 그렇죠? 네. 4번 호포제 가가호호 양반 집이건 상민 집이건 그냥 성인 남자에게 군포를 부과해라. 흥선대원군이죠. 그래서 호포제. 5번에 보면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주에게 결작이 부과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균역법에서의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다. 정답은 1번 대동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쉬워서 1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4번 볼까요? 24번도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거의 암기 문제예요. 속대전 나오면 영조고, 그렇죠? 대전 통표 나오면 정조예요. 나는 이게 어려웠다라고 만약에 되려면, 어려운 문제 되려면 속대전과 대전 통편을 지워줘야 돼요. 네. 두 번째, 앞으로를 위해서 이 강의 듣는 사람. 야, 정말 이런 거 진짜 얘기하는 사람, 이 해설 강의 정말 제가 뻥 안 치고 해설 강의 다 비교해 보세요. 속대전은 경국대전의 다음 편이지만 경국대전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전혀 새로운 내용이에요. 속대전 보고 나서 해설 강의 하라고. 진짜예요. 이게 왜냐면 내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이걸 가려야 돼. 그래서 경국대전을 개정 및 증보했는데요. 실제로는 그대로 유지된 건 실지 않았어. 사실상 경국대전에 없는 얘기를 했거든. 내가 지금 굉장히 진지해. 속대전 읽어보고 강의하라고. 그래서 기존 규정이 변경되거나 신설된 종목만을 수록했어요. 속대전은 경국대전이랑 달라.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게 앞으로 나올 거를 위해서 속대전 지고 나올 수 있다. 속대전이 이런 내용이에요. 네, 대전 통편은 여러분들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대 법령을 통합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 뒤에 부분 중요해. 경국대전 내용의 원, 속대전 내용이 속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1편, 2편, 상편, 하편. 이건데 여러분들 속편 있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1편보다 뛰어난 2편 없어. 뭐 그런 할 때 그 속편. 그 다음 새로 추가된 내용에서 증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 통편인 거예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대전 회통이 있는 것이죠. 그쵸? 예, 여러분들 이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언제든지 한능검 출제진들은 요거 가리고 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해설에선 쉬운 거야. 영조냐 정조냐 이렇기 때문에 백두산 정계비 웬일이니, 이건 숙종인데. 그쵸? 숙종 1 굉장히 제가 일 많다고 개념편에서 얘기를 합니다. 숙종 백두산 정계비 있죠? 예, 아까 나왔던 환국정치 있죠? 상평통보 있어. 상평통보. 대동법 완성했어. 숙종 되게 일이 많아요. 네. 자, 그 다음 경복궁을 중건 다시 건설했어요. 흥선대원군. 틀렸습니다. 자, 이종무를 파견해서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거 세종이죠. 4번에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했다. 이거 정조야. 그런데 나가 드디어 정조인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5번 갈까요? 가나.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가나라고 묶었던 얘기는
공통된 왕인데 왕이 둘 다 다른데 어떻게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나선정벌은 효종이죠. 자, 25번 가겠습니다. 25번 보면요. 이게 결국에는 아 이것도 웃어야 돼. 이거 왜 2점이니? 이거는 1점 아닌가? 이거 성호 이익이잖아. 이건 그냥 암기야, 그냥. 그쵸? 이거 보고 노비 제도의 개혁, 서울 차별 폐지 이것만 보고 성호 이익인지 어떻게 알아? 성호 소설 보니까 성호 이익 나오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1번 이벽 등과 교류하며 천주교를 받아들인 건 정약용이죠. 그쵸? 잘못됐어요. 정약용은 이익을 스승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걸 사숙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정약용이에요. 2번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했대, 북한 산비가.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추사 김정희 금석학의 대가 추사 김정희 되는 것이고. 5번 동호문답. 암기해야 됩니다. 동호문답. 이거 의외로 몰라. 여러분들이 그 성악 지변은 아닌데 동호문답을 빠뜨릴 때가 있어. 그래서 동호문답 하면 율곡 2예요. 네. 4번에 가래집남. 야, 출제진 봐라. 진짜 이럴 거야. 이거 어려운데. 좀 이런 거 안 냈으면 좋겠는데. 예학, 여기 나오면 예학 나면 율곡 2의 제자. 그래서 동호문답 답인 것 같아. 동호문답 율곡 2 제자 가래집남은 김장생. 김장생. 발음도 이상하겠다고 또 혼날라. 김장생이에요. 네. 율곡 2 김장생 송시열로 연결돼요. 이쪽 스쿨. 이 서인 쪽은 이렇게 돼요. 율곡 2 김장생 송시열이라고요. 네. 자, 5번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토지를 제한하자. 그래서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땅, 그 땅은 영원히 무슨 일이 있어도 팔면 안 돼. 영업전. 됐죠? 영업전 안 돼. 제한을 뒀어. 그래서 한전론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과구록.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이익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것도 어떤 부분이냐면 정답이 어려웠어. 과구록 모를 수 있거든요. 네. 혹은 6가지 존벌레, 나라를, 조선을 바로 이렇게 갉아먹는 6가지 존, 이렇게 해서 나온 것도 성호 이익이에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6번 볼까요? 26번 보시면 김득신에 나왔습니다. 김득신 선생님 잘 몰라요. 그런데 풍속화라며. 그럼 조선 후기지 뭐.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 꼭 신윤복하고 김홍도만 있습니까? 네. 그런데 김득신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 후기에 대한 얘기인데 1번에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너무 쉬웠어요. 1점이라서 중인들이 시사를, 양반이 아니라 중인들의 시 동호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옥계 시사가 있고요. 2번에 보면 양반의 위선을 풍자한 탈춤 공연 있고요. 판소리 유행하고요. 그런데 웬일이니 직지심추 요절.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고려. 네. 금속활자본 틀렸죠. 이건 고려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의 한글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점짜리니까 저도 넘어갈게요. 정답은 4번. 27번 갑시다. 자, 근현대사 가는데 근현대사 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인데 저랑 이름 똑같은 분 나오셨다. 짜잔. 왜 여기서 이러니? 가로 갑시다. 자, 가를 보시면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저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거 힌트지 뭐. 그쵸? 2차 수신사 누구예요? 그렇죠. 홍집홍집 김홍집? 오케이. 김홍집이야. 나는 김홍집을 친일 내각이라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 일본이 강림했어. 근데 김홍집이 친일파냐? 이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개혁을 하는 거 아니냐. 나 온건개화파야. 근데 어쨌든 이 국가에서 개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 총리 대신에 끝까지 버텼어. 근데 사람들의 김홍집의 마음을 알까? 성남 군중회에서 살해됐어. 친일 내각이야.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김홍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양면적으로, 우리 또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입체적으로 사람을 조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홍집이 결정적 히트는 여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총리 대신으로 가보개혁, 그쵸? 1, 2차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을 김홍집이 신분제 폐지했어. 네. 노비제 없앤 사람이라고. 이런 쌍놈 할 때 그거 없앤 사람이라고요. 김홍집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된다. 네, 정답은 여러분들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대한매일신보는 베델은 알아 이제. 베델은 아는데 양기탁은 잘 몰라. 양기탁 알아두셔야 됩니다. 신민의 창립도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난 이거 보면서 출제진 이것 봐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이거 최한기.
기론이라는 걸 내세웠고요. 서양의 기술을 우리 동아시아적으로 맥락으로 이해했던 사람, 기론도 얘기했던 사람인데, 예, 그래서 지구 전열을 저술한 최한기라는 사람이고요. 4번, 제가 오늘 책 가지고 오려다가 제가 이 또 급한 마음에 갖고 왔었는데, 제가 최근 읽었던 책이 이 심행일기, 이 한글판, 이 심행일기, 이게 강화도 지역에 체결했던 사람 신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원이 그 일본 쪽은 쿠로다라고도 하는데, 그쪽하고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조일소 조규, 즉 강화도 조규를 체결해요. 그거를 이제 앞뒤를 다 이제 써놨어. 예, 신원의 심행일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흑백 사진도 있고 되게 중요한 사진도 있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신원, 사실은 중고등학생 입장에서 이건 좀 사실은 좀 불리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신원을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쉽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신원이란 사람이에요. 자, 5번 보시면 영선사로 청해에 파견되었다. 이거는 중고등학생들 좀 많이 알 수 있는 김윤식이죠. 온건기아파. 김윤식.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28번 갈게요. 28번은 출제진도 알아. 하도 백낙신을 많이 내었고, 그쵸? 경상 우병서 백낙신 나오면 뭐예요? 그렇죠. 임술농민봉기야. 그쵸? 그래서 진주까지 나왔어. 그쵸?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임술농민봉기 철종 때고요. 1862년이고 삼정 이정청, 그렇죠? 뭐 이거까지 쭉 가면 돼. 1번 보면 원수부를 둔 건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 고종황제. 2번 공노비 해방, 순조. 홍범 14조를 반포했대. 이건 저기 고종, 아까 나왔던 김홍진 내각 제2차 가보개혁이에요. 당백전 발행했다. 이거 흥선대원군. 물론 이거 고종 때니까. 상평 통보에 무려 100배가 되는 돈. 자, 5번 삼정, 전정, 군정, 환정을 고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지만 이게 그냥 임시 방편이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에 그걸 해결한 사람은 흥선대원군이다 라고 우리가 개념표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가까이 29번. 자, 29번 보시면 최국대우가 나왔는데 힌트는 말풍선이에요. 조선이 서양국가 최초로 체결했는데 미국이라며. 1882년에 있었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옳은 걸 고르래요. 1번 병인 양요 발생의 배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병인 박해죠. 그쵸? 천주교 탄압. 네, 이건 틀렸고요. 이건 또 프랑스죠. 2번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갑신정변이 1884년이에요. 나중에 있었죠. 앞뒤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통감부가 설치됐다.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 때문에. 틀렸죠. 4번 거중조정. 그냥 거중조정 저는 학교에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거들어준다. 그러니까 제3국가가 쳐들어왔을 때 어느 한쪽이 당하면 다른 한쪽이 도와준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중조정,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답은 4번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최국 조항과 함께 거중조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메가타가 화폐정리 사업하잖아요. 제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라고 하죠. 재정에 메가타, 외교에 스티븐스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30번 하고 제가 또 끊고 마지막 2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정교를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엎드려서라고 상소 올렸다. 이게 뭐예요? 복합, 배복자. 배를 엎드려서 했다. 복합상소. 복합상소. 선생님 근데 뭐 복합상소 누가 한지 어떻게 알아요? 나오잖아요. 처형된 교조 최재우가 결정적 힌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동학이죠. 그러면 1번 정해상수와 도노점수.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온다. 이 진울이죠. 그렇죠? 고려시대. 2번 포접제. 이 포접제는요. 동학만의 조직이에요. 포접제. 포접제를 제가 몰랐어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재우도 알고 최시영도 알고 전봉준도 알고 그렇지만 포접제를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강소 나라도 포접이 동학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2번이에요. 3번 박중빈 나왔습니다. 원불교. 지금도 있죠. 4번 중강단을 조직했다. 그러면 북로군정서. 대정교죠. 우리가 맨 처음에 1번에서 봤던 거잖아요. 5번 자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에 정부의 탄을 받았다면 천주교죠. 윤지충 같은 사람.
천주교, 가톨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31번부터는 제가 끊고 잠시 다시 20문제까지 마지막 50번까지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만날게요.